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타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지간하면 편집 없이 방송하는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버벅대도 그냥 갑니다. 편집도 하기도 귀찮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택시 측 주장, 그러니까 지금 검사 측 주장에서는 하는 말이, 타다는 그 렌터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콜택시나 다름없이 자동차 대여 사업을 받아놓고서는 대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인의 수요에 의해서 유상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위반이니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다는 그게 아니라 택시랑은 다르고 초단기 렌트카를 이용해서 운전자까지 알선을 해주는 그런 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는 법조문에 명확히 이제 명시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불법이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둘이 싸우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가 이렇게 애매하냐면은, 사실은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다라는 게 실제로는 콜택시와 다름없이 영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렌터카에다가 사람 기사 알선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하니까 이거를 처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잠깐 쟁점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타다 재판의 핵심이고요. 핵심 쟁점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일종의 예언이라면 예언인데, 타다는 무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법,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어떤 그 기본 베이스에 깔린 그런 원칙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거는 무죄로 판단하는 게 법적인 판단,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자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조문 자체가 누군가를 처벌을 해야 되는 조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면은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어떤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최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은 누가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러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라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통은 이런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조문 하나 자체만으로 이제 애매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약간 좀 저는 응용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형사처벌이 걸린 조항이 각각 다른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규율이 되는데, 하나는 한 행위는 합법, 한 행위는 불법, 이렇게 해놓고는 두 개가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지금 타다와 같이 한 행위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법조문에서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 법조문에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3항, 이건 이제 검사 측 주장이죠. 택시 측 주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다와 같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알선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다와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을 한다. 이런 조항인 거죠. 근데 타다 측 주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까는 34조 3항이었잖아요. 이건 34조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된다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그 요건에만 부합하면 그 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고 대통령령을 보자면은 그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호 과목이거든요. 지난번에 봤듯이.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한테는 운전자까지 딸려서 이렇게 알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검사 측 주장에서는 그 타다는 만약에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고 타다 측에서는 그 시행령을 통한 그 예외를 통해서 그 원칙은 타다는 이렇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는 없지만 그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해서 이제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판사는 뭐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확성의 원칙에 일단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같은 행위를 놓고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한쪽에서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사실상 명확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그 타당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면에서 일단은 처벌하는 건 좀 불가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형법은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따지면 겸억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겸억성이 뭐냐면 무슨 뭐 겸손하다, 뭐 억제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합쳐놓은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겸억성은 다른 말로 최후수단성이라고 하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사안인 거잖아요. 아닌 말로 빨간 글씨 가고 주홍 글씨 가고 막 평생 정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좀 그 판단이 엄격해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형법은 정말 최후 수단으로 진짜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지 함부로 이렇게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형법의 겸억성 내지는 형법의 최후 수단성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가급적 처벌을 어떻게 보면 안 하자는 쪽인 건데 한쪽에서는 타다의 행위가 처벌받도록 돼 있고 한쪽에서는 되도록 돼 있고 그럼 이거는 또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좀 처벌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제 그 시행령 18조 1호 과목에서 11인승 이상 그런 승합차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런 그 조항을 만든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제정할 때 어떤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든 취지라는 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취지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면 물론 이거는 뭐 법조문에 명시가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면은 보통 이제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단체로 관광할 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관광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편의를 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몰 경우에는 운전자까지 이렇게 알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솔직히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는 그러면은 법조문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뭐 입법 취지로만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럼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랄까요, 고려를 해서 그 합법적인 어떤 행위를 축소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타다와 같은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이니까 그 법조문에 그 시행령에 써 있는 대로 11인승 이상이니까 알선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까지 알선을 해줬는데,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믿은 행위를 그런 입법 취지까지 고려를 해서 단순히 어떤 입법 취지에 맞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비교적 중장기의 렌터를 할 때만 운전자를 알선해줘야 합법이다, 이렇게 축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법조문 해석하는 방법 중에 뭐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항상 문헌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문헌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A라고 하면 B라는 어떤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쉽게 얘기하면은 A라면 B이다,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말을 해석하는 걸 문헌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다, 이게 문헌 해석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법조문 해석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목적론적인 해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인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론적 확대 해석이 있고, 두 번째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목적론적 축소 해석을 해서 합법인 경우를 단순히 그 모든 11인승이기만 하면 합법이 아니라 꼭 그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광 목적으로 어떤 중장기 렌트를 할 때만 기사를 빌려주는 것이 합법이다, 나머지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가? 근데 형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나 확대 해석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런 해석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판례에서 봤을 때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적용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뭐 형사소송법이든 형법이든 제가 알고 있는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극히 뭐 1000개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명문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을 어떤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서 그거를 법 적용을 해서 처벌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법 전문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어떤 해석론을 바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 같이. 나는 합법이라고 해서 11인승 이상이니까 기사까지 대여를 해줬는데, 알선을 해줬는데, 그게 그거를 축소 해석해갖고 11인승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11인승이면서 관광 목적으로 할 때만 합법이다, 그러니까 너는 불법이니까 처벌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이 타거든요. 이거를 법률, 일종의 법률 용어 아닌 법률 용어로 불의의 타격, 그러니까 불이 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한 법조문을 굳게 믿고 행동을 한 사람을 어떤 처벌 가능성을 높여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약간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좀 어려워졌지만 어쨌거나 핵심은 그 법률 그 시행령상에 명문화되지 않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타다를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인승 이상은 맞으니까. 그걸 무슨 입법 취지까지 동원을 해서 얘를 꼭 처벌을 해야 되냐. 그거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처벌이 그래서 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지금 타다 소송하시는 저기 그 이재용 대표라든지 뭐 그쪽 타다 측에서 뭐 주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주장을 안 하신 상태라면은 항소심에서 혹시 조금 이렇게 좀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로 사용하셨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추드리는 게,
이 형법 16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 16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형법 16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한번. 네, 16조에는 이제 그 법률의 착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법률의 착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서 그 한번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조금 어렵게 써놨죠. 법조문은 좀 항상 어렵게 써놓는 편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행위가, 내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법령에 의해서 죄가 안 되는 걸로 뭐 오인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처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믿고 행한 행위는 그렇게 오인한데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되느냐. 뭐 나는 법도 모르고 일자무식인데 사람 죽여도 벌 받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뭐 법조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찔러 죽였어요. 그럼 나는 몰랐으니까 법도 모르고 그게 잘 모르는데 뭐 죽여도 괜찮은데 고 죽였다. 뭐 예를 극단적인 예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처벌을 그럼 안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누구든지 다 이거를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법령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그거를 굉장히 그 좁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이면 한두 개 정도 인정할까 말까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타다의 경우에는 좀 요 부분을 충분히 좀 이제 재판부에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랑은 많이 달라요. 그 기존의 판례들이랑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한 조문에는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의 행위가 법조문 두 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법조문 두 개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니까 처벌한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법 16조 이거를 이제 금지착오라고 하는데 보통 판례는 주류는 그 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믿게 되는데 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 개소리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막 되게 애매하게 해놓고 이게 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판결문 읽어보면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땐 타다치게도 그 법령을 믿고 행동을 한 거니까 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된 타다의 영업의 근거가 된 그 조항,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이죠. 그리고 시행령 11조, 18조 제1호 과목, 그거에 의하면은 11인승 이상 자동차를 임차해 줄 때는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34조 3항을 들어갖고 유상운송으로 치부하면서 그거를 처벌을 한다? 뭐 입법 취지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법 제 16조를 들어서 주장을 하셔도 충분히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항소심에서 잘 어필을 해주시고요. 결론은 이게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 형사처벌은 정말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법에서 만약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도 다른 조항에 그게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처벌한다? 그런 거는 뭐 국민을 다 범죄자로 만들려는 뭐 무슨 입법부의 무슨 음모랄까요? 뭐 그건 아니겠죠.
뭐 한 군데선 하라고 하고 한 군데선 하지 말라고 해갖고 어? 나중에 안 된다고 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형사법적인 어떤 원칙에 돌아가서 봤을 때는 이거는 처벌을 못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무슨 놈의 타다 금지법이니 뭐니 뭐 이렇게 뭐 법을 뭐 개정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걸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뭐 아직까지 입법 예고된 것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이제 나덜론 방송은 이제 법률 방송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아예 이거는 처음부터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기소를 했고요. 뭐 어쨌든 검사는 기소된 이상은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려고 뭐 억지라도 써가면서 할 겁니다. 예.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경찰, 검찰, 특히 검찰 정말 진짜 아 말을 좀 삼가야죠. 예. 뭐 얘기를 하면 끝도 없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좀 뭔가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타다가 뭐 크게 피해를 준 건 없잖아요. 그냥 오히려 뭐 수요자들만 늘어나고 기존 택시 업계 반발하는 어떤 대항만 할까? 그냥 뭐 그거에 부응하는 좋은 산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타다는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 이게 사실 판결이라는 게 오야 마음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판사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저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타다가 유죄가 된다면은 뭐 기존 택시 업계의 어떤 그런 시장 질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탈법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유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예. 워낙 그거는 이제 누가 판결하느냐 어떤 성향의 또 판사가 이거를 재판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됐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된다는 조항이 있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는 조항에 기반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진짜 법 자체를 되게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그 법 조항을 신뢰를 한 사람을 아주 그냥 병신으로 만드는 거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정말로 진짜 타다를 금지를 하고 싶으면 지금 뭐 진행하고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입법 절차를 통해서 아예 그냥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무죄입니다. 예. 오늘 너무 좀 진지하게 가는데 제가 오늘 사실 뭐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다른 것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사실 지금 바로 찍은 거거든요. 바로 찍은 거 바로 올리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논의한 것들은 요점 정리식으로 좀 마지막에 다 조금씩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형사법에 이런 기본 원칙들이 있구나. 그럼 혹시라도 내가 형사사건이 연루됐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두고 좀 뭔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구독이랑 뭐 좋아요 아시죠? 예, 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